인도를 가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여기 CNN 아시아 담당 기자가 인도를 가라는 상사의 말에 놀라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아시아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때 아시아 경제,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 스토리에 완전 매료됐거든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꿈에 그리던 CNN에 입사하게 됐어요. 신입 기자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한 끝에 지금은 아시아 경제 담당 기자가 됐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재 대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눈부시더라고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런 코리아 프리미엄을 보면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5G 네트워크 구축이나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상용화되는지 취재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정말 활발하더라고요. 젊은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런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일이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청년 실업, 노령화, 양극화 같은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도 대단해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주변 동료들도 저를 코리아 전문가라고 부르곤 해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와 혁신적인 기업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CNN 뉴스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니퍼, 내 방으로 와줘. 마이크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인도 챈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대규모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해야 할 것 같아. 마이크의 말에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가방을 챙기며 물었죠.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가능한 한 빨리. 오늘 밤 비행기로 가야 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준비에 돌입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카메라 팀을 소집하고 현지 통역사를 섭외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면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현장에 가 있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각도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지 고민했죠. 이번 취재가 제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첸나이에 가 있었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첸나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팀은 잠시도 쉴 틈 없이 곧바로 삼성전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현지 소식통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신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공장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함성 소리,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는 불빛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공장 앞에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외침과 플래카드가 거리를 가득 메웠죠.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원한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라. 이런 구호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혼란 속에서 제 눈에 띈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노동자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의 모습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CNN의 제니퍼 김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시아계 얼굴이었고 그의 눈빛에서 한국인의 특유의 정서가 느껴졌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미소 지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같은 한국계라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죠. 김민수 씨, 여기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을 만나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김민수 씨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는 연륜이 있어 보였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혼란 속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나 봐요. 저도 반갑습니다. 김 기자님,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CNN에서 오셨다니 놀랍네요. 이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이나 봐요. 우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시위대의 함성, 긴장된 경찰들의 모습, 그리고 공장 정문 앞에 혼잡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네, 꽤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김민수 씨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양측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죠. 김민수 씨는 인도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벌써 5년이 됐네요. 김민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1년 계약으로 왔다가 이곳 사람들과 문화에 매료되어 계속 있게 됐죠. 그의 말에서 인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유창한 힌디어 실력이 그 증거였죠. 김민수 씨는 노동자들과 대화할 때 힌디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어요. 심지어 지역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인도에 온 게 아닙니다. 인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오해로 인한 갈등이 안타깝네요. 김민수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힘겨운 시기를 겪었죠.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혁신을 거듭한 결과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인도를 보면 저는 그때의 한국이 떠올라요. 여기 사람들의 눈빛에서 예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죠. 인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정치적인 노조 파업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인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고 모두가 협력할 때 인도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김민수 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오랜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라지, 너희 딸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김민수 씨가 물었어요. 라지라는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딸아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지난번에 주신 조언대로 딸에게 태블릿을 사줬더니 공부에 흥미를 붙이더라고요. 김민수 씨도 함께 기뻐하며 말했죠. 우와, 정말 축하해. 라지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늘 말했잖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여성 직원에게도 다가갔어요. 프리야,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셔? 프리야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아직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김민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걱정 마, 프리야. 내가 인사팀에 내 상황을 설명해뒀어. 회사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오후에 인사팀에 한번 들러봐. 프리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김민수 씨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직원들의 삶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수천 명이 일하는 대규모 공장에서 말이에요. 김민수 씨,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의 상황을 다 기억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문화예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기쁨이 곧 회사의 기쁨이고 그들의 아픔이 곧 회사의 아픔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진정한 힘이구나.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원들의 삶 전체를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이런 기업 문화가 있기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험악해졌어요.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부수려고 했죠. 순간 김민수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대화로 해결합시다. 그의 유창한 힌디어에 시위대도 잠시 멈칫했어요. 김민수 씨는 시위대 대표와 즉석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기업의 진정한 힘을 느꼈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이런 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구나 싶었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민수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인도에서 성공하면 그건 곧 인도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의 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인드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들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죠. 먼저 이 파업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CITU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CITU는 인도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연합체예요. CITU는 원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행동이 좀 과격해졌죠. 이 말을 해준 건 현지 노동 전문가 아닐 쿠마르 씨였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CITU는 최근 외국 기업들을 겨냥해 조직적인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인도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면서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의 파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2천여 명의 근로자 중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뭉쳐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라. 공정한 임금을 달라. 파업 참가자 중 한 명인 라지니 씨를 만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우리는 하루 4~5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해요. 15초 만에 제품 하나를 완성하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대우가 아니에요. 라지니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삼성전자가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방치했을까요? CITU 대표 무투쿠마르 씨를 만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첫째, 임금 인상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0%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첫해 20%, 둘째 해 15%, 셋째 해 15%의 인상을 원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노동시간 개선. 현재 하루 12시간인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노조 인정. 우리가 새롭게 조직한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직의 정규직화.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 환경 개선. 공장 내 에어컨 설치,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 안전 장비 개선 등 작업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희롱 방지 위원회.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성희롱 방지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 노조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의료 혜택 확대. 직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종합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공장 내 24시간 운영되는 의무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교육 지원.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요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었죠. 삼성전자 측 입장도 들어봤어요. 인사팀 책임자인 안읍 씨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50% 임금 인상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어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애플이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고 직원 교육에 들어갔다가 이 삼성 파업 소식을 듣고 인도 진출을 잠정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인도 정부는 크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파업이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이 파업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인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파업을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구글, 애플, 아마존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인도에서의 사업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고위 임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우리는 인도의 잠재력을 믿고 큰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인도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외국 기업들과 상생하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적인 파업과 과격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디 총리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도 읽을 수 있었죠. 정부의 강경 대응은 곧바로 시작됐어요. 경찰이 대거 투입되어 파업 현장을 봉쇄하기 시작했죠. CITU 지도부 일부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CITU 대표 무투쿠마르 씨가 체포되며 외쳤어요. 우리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이는 노동운동이 아닌 경제 테러리즘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발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성명이 전국에 울려 퍼졌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인도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 제안에 노동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환영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의 일터를 지키자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CITU는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 사태의 복잡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인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안정이라는 더 큰 그림이 걸려 있죠. 특히 안타까운 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매일 공장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공장 가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 우려되는 건 이번 사태가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미칠 영향입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제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터키 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CITU의 강경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인도 공산당 마르크스주의의 지원을 받는 이 단체가 과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삼성전자 측은 일부 급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2배 인상 등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노동자들과 기업, 그리고 인도 경제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길 바랍니다. 인도 정부의 중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한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정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제가 만난 라멜시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죠.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멜시 씨의 말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딜레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원하지만 동시에 당장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 측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급격한 비용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상생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비단 삼성전자와 인도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태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도 챈나이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 사태와 그 여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어떻게 인도 전체의 경제 문제로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김민수 부장과 같은 분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자세야말로 글로벌 기업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노사관계의 중요성, 글로벌 기업의 역할,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모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